장관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근데 아직도 이 법무부가 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 요구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서울구치소장의 직접 면담 등에 대해서 몇 번의 이 시도를 했는지 집행 절차에 대한 시도를 물어봤는데 이 횟수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한다든지 변호인의 접견 실시 시간에 대해서 횟수는 11번으로 줬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개인의 사생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접견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법무부에서 아직도 자료 제출을 불성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하기 전에 10일 구치소 입소하고 나서 10일까지 모두 11회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2.7회, 거의 뭐 3번에 달하는 변호인 접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특검의 강제 인치 요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왜 특검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는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특검팀의 강제인치 지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직접 와서 특검이 네가 와서 데려가라? 이런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법무장관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강력하게 저는 제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법무부는 이렇게 퇴임하고 좋은 데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로펌엠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혹시? 과거에 신용회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저희 법사위에 자주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라든지 다들 지금 대형 로펌 가셨어요. 유병철 전 교정본부장 다 이분도 서울구치소장 부소장을 이 교정본부장 하셨고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 다 대형 로펌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인들 수사가 많거나 재벌 등의 소위 수사가 많아서 서울구치소가 너무 알짜 보직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3대 특검의 성력 없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런 특검 수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이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무혐의 면죄부를 발부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검찰의 경우에 지기현 재판부에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석방이 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검찰은 그냥 습관적으로 항고를 하거나 상고를 하거나 뭐 이런 습관적인 그런 업무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항고를 해갖고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현재 퇴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건희의 16개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내지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황제 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을 많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범죄를 은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징계법을 찾아봤습니다. 검사징계법 2조 2호에 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그 검사를 징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따르면 부패 경제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직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윤건희 부부의 부패 경제범죄를 눈감아
주고 그리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법에 의한 징계 대상이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좀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일에 박성재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은 제4차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징계법에 따르면 이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사표를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범죄 혐의자인 이창수, 조상은의 징계를 이렇게 피하게 하고 도주를 도와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과오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신임 법무부 장관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 이 사실상 검찰이 정치 공작에 가까운 증거 조작 등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이하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진술 세미나나 연어 파티 등을 해서 증거 조작을 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경기도와 사실상 무관한데 이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신이 평가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한 증거로 그 기준을 상향을 해서 제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범죄, 사실상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면 심각한 범죄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쨌든 뭐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중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하여튼 저희도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파를 했던 검사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인사에서 책임을 물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조사해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12.3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부역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장관님 꼭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장관님 혹시 그 이기훈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분입니다.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부회장입니다. 아,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자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온다 하면서 밀항을 하겠다는 첩보가 있다고 그럽니다. 장관님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해서 반드시 이기훈 부회장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께서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부토건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수사하라고 이종호의 삼부체크, 해병대 단톡방에 나와 삼부체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수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금감원에 수사를 했고 금감원에서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계좌를 털어서 올해 4월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시 금감원에 수사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허송세월을 하고 특검에서 특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4명을 영장 청구하자 이기훈 부회장이 도망을 친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12.3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윤석열 즉시항고 안 해가지고 풀어준 거, 또 12.3 내란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해보면
정말 징계할 사람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검사가 4시간 동안이나 PPT를 만들어서 점심까지 먹지 않으면서 그 불기소한 거를 4시간 동안 설명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반드시 문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검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내란에 부역했다, 내란 동조했다는 말이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인사부터 확실하게 그런 연루된 자는 인사에서 배제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위원님 말씀 좀 명심하고 예. 또 엄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스탄 말씀하셨죠? 네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스탄이 한국에 몇 번 입국하셨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스탄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은 계엄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모았으며 잠들어 있는 한국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간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 또 모스탄은 아니지만 NHN이라는 사람은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릴 것이다. NHN. 미국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나 내란, 구구 내란 세력이 떠드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장관님, 모스탄 한국에 지난 한 달 만에 2번을 입국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는 자들은 영구히 입국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내란 정식의 최대의 정점은 검찰 개혁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 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해달라고 했다. 확인해달라. 해준다고 했죠. 예. 확인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시했는데 이게 뭐 간단한 상황이 아니어갖고요. 이게 언제 할 쉽지 않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청문회 때는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최대한 확인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에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장관으로서의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희 가장 큰 임무고 또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게 이 내란,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12.3 비상계엄 때 협조하거나 동조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국회의원이랑 잡아들인 사람들을 수감시킬 독방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구치소 직원이 퇴근했다 갑자기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보도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들은 당시 대검 검사가 선관위에 그 새벽에 2명이 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취임하셨으니 즉시 감찰에 착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태의 진상을 좀 밝혀주시고 감찰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징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 심우정, 이진동 대검차장 그리고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 다 퇴임했습니다. 이게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퇴임해버린 것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숨어서 감찰 혹은 징계, 수사 이런 것들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상당도 고위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퇴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바뀔 수 있을지는 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우선이 아니라 감찰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겸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그게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증거가 없어지고 있고 입맞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